텍사스는 GDP가 미국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2조 5,839억 달러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데요. 텍사스를 국가로 순위를 매긴다면 텍사스는 전 세계 경제 규모 8위 국가일 겁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관련 규제가 텍사스 증권거래소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뉴욕의 좌파적 정책 결정으로 인해 텍사스 기업들과 유사한 상황의 기업들이 뉴욕의 자본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린 마틴 NYSE 그룹 회장은 텍사스는 NYSE에서 가장 많은 리스팅을 보유하고 있는 주다. 텍사스는 친기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장의 리더다라고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달사람닷컴 브레이킹 뉴스 인 U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 취재 2탄 텍사스 증권거래소 탄생의 비밀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지난해죠. 2024년 6월 텍사스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될 것이다라는 뉴스를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도 가지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그 뒤 8개월 후 2025년 2월 12일 더욱 놀라운 뉴스가 들려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NYSE 시카고를 NYSE 텍사스로 통합 합병할 것이라는 뉴스 말이죠. 그 후 정확히 한 달 뒤인 3월 18일 나스닥에서 리저널 헤드쿼터를 달라스에 미국 내 최초로 설립하겠다라는 뉴스를 또 들려주는데요. 이렇게 텍사스 관련된 금융시장 뉴스들이 쏟아지는 이유,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시죠?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그 궁금증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실 겁니다. 텍사스 증권거래소 탄생의 비밀, 그 비밀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텍사스주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증권거래소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증권거래소란 쉽게 설명하면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이라고 표현하죠. 증권거래소에서는 한 회사의 일부분인 주식을 살 수 있고 또한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권거래소의 상장은 엄격한 규정이 충족되어야 상장이 가능한데요. 회사의 건전성과 재무 상황을 보는 것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장을 원하는 회사는 먼저 경영진의 구성, 재무 상황, 주요 사업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하고요. 두 번째,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수익도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권거래소와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소의 중요 역할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식을 팔고 그 투자금을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거나 더 많은 제품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양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고 그 회사가 상장했을 때는 주식 가격이 올라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역할은 증권거래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증권거래소는 모든 상황을 감시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도와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도와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인 주식시장,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주식시장을 자본주의 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기업의 권리를 매매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숫자로 보는 주식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 증권거래소 순위를 시장 자본순으로 10위까지 보시죠. 1위는 뉴욕 증권거래소, 2위는 나스닥, 3위 도쿄 스탁 익스체인지, 4위 상하이 스탁 익스체인지, 5위 홍콩 스탁 익스체인지, 6위 유로넥스트, 7위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8위 선전 스탁 익스체인지, 9위 토론토 익스체인지, 10위 bombe이 스탁 익스체인지입니다. 자, 참고로 한국 거래소 KRX는 전 세계 14위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1, 2위가 미국 둘 다 뉴욕에 위치해 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월스트리트 11번가에 위치한 뉴욕 증권거래소에 리스팅되어 있는 회사 숫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2272개의 회사가 리스팅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욕의 상징적인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몇 개일까요? 3,289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 국내 기업이 2,425개, 인터내셔널 기업은 864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시점에서 텍사스라는 주에 증권거래소가 생겨야 되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뉴욕 시장, 즉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취지가 그 배경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텍사스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강점으로 인한 무브먼트가 그 배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뉴욕 증권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까다로운 규정과 규제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런 높은 기준치로 인해 상장하지 못하는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4천만 달러 이상, 약 550억 원이 되어야 하고요. 최근 2년간 영업으로 발생한 최종 세전 이익 총계가 200만 달러, 그리고 최근 3년간 누적 이익이 1천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 이외에도 여러 규제가 있는데요. 특히 ESG 경영에 대한 우대와 다양성 목표 설정 같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2024년 텍사스의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관련 규제가 텍사스 증권거래소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뉴욕의 좌파적 정책 결정으로 인해 텍사스 기업들과 유사한 상황의 기업들이 뉴욕의 자본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인터뷰에서 말하듯이 뉴욕의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텍사스에서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과 규제, 거기에 하나 더 규정 준수 비용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 나스닥의 최초 상장 비용은 등록비로만 30만 달러, 약 4억 원에 가깝고요. 그 이후 상장 주식 규모와 리그에 따라 매년 최대 2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관련 규칙을 따르기 위한 법률, 회계 자문 수수료,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그마치 최소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뉴욕 증권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큰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권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뉴욕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텍사스만의 강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텍스가 적고 규제가 적고 인재의 풀이 넓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외의 강점도 살펴볼까요? 텍사스는 GDP가 미국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2조 5,839억 달러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데요. 텍사스를 국가로 순위를 매긴다면 텍사스는 전 세계 경제 규모 8위 국가일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엄청난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여러 기업들이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텍사스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 최근 몇 년간 텍사스로 이주한 회사 리스팅을 보면요. 테슬라, X, 그리고 스페이스 X가 2024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KFC가 2025년 켄터키주에서 플레이노로 이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샌라몬의 본사를 휴스턴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프론티어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죠. 2023년 커네티컷에서 달라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라클도 2020년 캘리포니아에서 어스틴으로 옮겨왔고요. 휴렛 패커드도 실리콘밸리에서 2020년 오스틴으로 헤드쿼터를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더 커지고 우수한 기업들이 이동하는 것에 힘입어 텍사스의 오스틴은 실리콘밸리를 능가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며 실리콘 힐스로서 최첨단 IT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이 오스틴을 중심으로 한 테크 기업들의 발전은 텍사스 증권거래소의 설립에 커다란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AI를 비롯한 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여러 테크,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규정과 규제가 심한 뉴욕 증권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바로 여기서 텍사스 경제 리더들은 텍사스 증권거래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주정부 서포트도 텍사스 성장에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앞으로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오픈하면 최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최소화하고 성장 가능성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우량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텍사스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주이고 현재 미국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증권거래소 설립으로 미국의 파이낸셜 수도가 되겠다라고 인터뷰하며 뉴욕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텍사스 증권거래소 TXSE에 돈을 대는 자금을 대는 투자자 큰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락.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블랙락은 1988년 설립되었는데요. 현재 관리 중인 자산이 놀라지 마십시오. 10조 달러, 약 1경 3천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 70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락과 시타델 시큐리티가 투자자로 나섰는데요. 시타델 시큐리티는 미국 내 가장 성공적인 헤지펀드 운영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기업이 1억 2천만 달러, 약 1,650억 원을 TXSE에 투자를 했고요. 또 찰스 슈왑 등이 투자를 더해서 현재 1억 6,100만 달러, 약 2천억의 자금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투자자들이 줄을 이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올해 출범하게 되는 텍사스 증권거래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공할까요? 자,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현재 미국 내에는 NYSE와 나스닥 두 개의 메이저 증권거래소 이외에도 아멕스, CBOE, MS4X, BSE 등 총 16개의 증권거래소가 있는데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NYSE, 나스닥이 대부분의 거래량을 점유했던 과거와 달리 NYSE, 나스닥 그리고 CBOE가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16년에는 IEX, Investors Exchange가 정규 거래소로서 승인이 되었고요. 몇 년 전에는 LTSE, Long Term Stock Exchange가 설립되며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거래소 중에 12개의 거래소는 NYSE, 나스닥, CBOE가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증권거래소 시장 구도에 지속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과거 시카고 증권거래소,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 등 여러 지역의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NYSE, 나스닥에 편입되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몇 년 사이에 구축하지 못한다면 사라지거나 뉴욕 증권거래소에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카고 증권거래소 경우만 보더라도요. 1882년 설립 이후 미국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완전 자동화 주문 시스템을 출시하며 잘 나간 적이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NYSE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2017년 7월에는 중국계 컨소시엄에 매각될 뻔하다가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막아 결국은 2018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합병됩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달라스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마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왜 NYSE, 시카고를 NYSE, 텍사스로 통합, 합병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 함께 보시죠.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기업들의 신규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NYSE 시카고를 NYSE 텍사스로 바꾸고 지부를 달라스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린 마틴 NYSE 그룹 회장은 텍사스는 NYSE에서 가장 많은 리스팅을 보유하고 있는 주다. 텍사스는 친기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장의 리더다라고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텍사스주는 낮은 법인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테슬라,
휴렛 패커드 등 300개 이상의 법인이 텍사스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지부가 달라스에 생기게 되면 TXSE와의 경쟁 구도가 생길 것이고 이것을 TXSE에서 이겨내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텍사스 증권거래소 탄생의 비밀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롭게 보셨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 아시죠? 그런데 이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1년, 아니 하루면 강산이 변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던 나르는 이 자동차가 올해 출시된다는 소식 듣고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밀어주고 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 금융의 허브, 과연 어떤 도시가 가능할까요? 저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런 규제들을 혁파하고 또 세금을 낮추고 기업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는 텍사스가 정말 적당한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5년 후, 아니 10년 후에는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이길 수 있는 요얼스트리트가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이 성지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달사람닷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